구글은 되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활동 자체가 없어. 안 남아.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것 같아. 그럼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막 군대 같은 데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좀 약간 예를 들어 뭐 선임이 물통을 들어요. 그러면 한 명만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다 왜냐면 다 보니까 보여주려고 다 막 일을 쓰는데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도 있겠네. 다음 연구도 되게 재밌는 게 요건 이제 수학적인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인데요. 수학적으로 성공이 가장 재능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운이 좋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기회를 받는 게 아니고 운이 더 먼저야. 왜 그럴까? 왜 운이 더 먼저일까? 실제로 성공이 가장 훌륭하게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운이 더 커요. 근데 이거를 기회가 말할 때 먼저야, 기회가. 그러잖아.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운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요걸 증명한 연구진이 2010년에 또 이그노벨상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느냐? 바로 요 연구입니다. 직원들을 승진시킬 때 보통 어떻게 승진시킵니까? 뭐 성적을 이렇게 막 뽑아낸 다음에 잘하는 직원 있고 평범한 직원 있고 못하는 직원 있어. 어떻게 성장? 잘하는 직원은 올리고 못하는 직원은 강등시키고 못하는 건 내리고 그렇게 그쵸?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승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랜덤하게 승진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이에요. 왜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럼 못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봐봐.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켰어. 그 사람 계속 잘합니까? 그럼 뭐 까봐야 알겠지.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요만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직책이 여기 있었어. 그럼 승진하겠죠. 승진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승진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승진 못하죠. 승진을 왜 못합니까? 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승진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은 승진한 그 위치가 그 사람의 역량이 안 맞는 곳이라는 거야. 결국 도착한 곳이. 도착한 곳이.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부장까지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부장을 넘어서 상무가 됐어. 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 상무에서 똥을 싸겠죠. 근데 누구는 부장으로 내려가진 않아. 왜냐? 걔는 승진한 거야. 잘해서. 능력 위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중에 이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다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못하기 직전까지 승진을 시키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때가 드디어 승진을 멈춰서 거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애를 예를 들어 부장까지 일을 하는 애가 대리쯤에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할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대리에서 계속 일을 잘할 텐데 얘가 일을 못하는 데까지 올려놓고 거기 승진을 멈추니까 모든 사람은 일을 못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럼 잘해도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랜덤하게 올리면 어떠냐. 이거를 보여준 연구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가 나랑 안 맞아서 새로운 역할에 무능력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능력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연구를 한 게 봐보세요. 베스트, 현재 가장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켰어. 월스트, 가장 무능한 사람을 승진시켰어.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켰어. 승진시켰어. 어떻게 돼? 못해. 시간이 지났더니 효율성이 급락합니다. 어떻게 돼? 승진. 못해. 승진, 떨어져. 못해. 결국 베스트를 계속 승진시켰더니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효율성이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 근데 못하는 애는 결국 잘하네요? 뭐죠? 못하는 애는 뭐냐? 최저 성과자를 승진시켰어.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누군가는 해. 전체 효율성이 증가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효율성이 낮아져도 결국은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전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랜덤 케이스. 랜덤 어떻습니까? 꾸준히요. 이 말이 뭐냐면은 효율성이 감소되지도 않고 증가되지도 않고 초반과 후반 모두 안정적인 효율성을 유지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랜덤 승진. 이거를 보여준 거죠. 능력 기반의 승진은 직무 간의 업무가 너무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야. 너무 일을 잘해. 야, 너 이제 운영을 담당해.
운영 담당하는 능력이 없어요. 직무가 너무 달라서. 그러면 효율성이 뚝 떨어져. 그런 애는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포인트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그럼 돈으로만 해주고 직급은 그냥 랜덤 보상인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겠지. 열심히 하는 애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 봐야 거기서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실제 일이랑 기획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로 갈수록 관리직이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고 그냥 실제로 만드는 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갈수록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보상은 해줘야 되니까 하는 그러면- 일은 그대로 냅두고 돈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은 승진을 시키지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라.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주고 네, 그럴 수 있죠. 뭐 만년 과장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승진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승진 원칙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어가기 때문에 랜덤 승진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안 맞는 것 보상이 같아요? 없으면 공산주의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공동농장 가서 자기가 한 거 성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주고 근데 그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잖아. 이게 공산주의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승진을 보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랜덤 승진이라고 몰라. 내가 그냥 잘해서 승진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못해서 승진을 못했다고 생각해. 그럼 어땠어요? 효율성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침투부예요. 편집자예요. 졸라 열심히. 성과도 나와. 막 편집한 영상마다 뭐 100만이에요. 다른 애가 승진해. 내가 딱 봐도 내가 잘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성원들은 생각하지 않는 연구 결과라는 거야, 내 말은. 이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구성원은 놀랍게도 자기가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가보면. 공감하시죠? 진짜 웃긴 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내가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올라가고 싶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계속 했는데 승진이 안 돼. 포기. 근데 지금의 승진 시스템도 그래요.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승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옆에 누가 봐도 랜덤이니까 널널한 애도 있고. 근데 랜덤인지를 모르는 거지. 랜덤까지는 모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누가 봐도 그냥 정시퇴근에 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을 못 한다는 거지, 내 말은.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사례가 승진했을 때 내가 지금 하던 직무와 완전히 다른 직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놓고 그거에 따라 이제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의 법칙은 조직 내 승진 전략에 대한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모든 조직원이 구성원은 승진하는 게 본인의 무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승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승진이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한다. 모두가 그렇게 승진을 다 해버리면은 본인이 다 못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공감해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한다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 분야는 해결이 돼.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자는 거는. 네네네. 근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상 체계가. 근데 이게 이런 전략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기존의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잘하면 승진, 못하면 승진 못해. 요 방식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있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나는 궁금한 게 어느 기간만큼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걸 짧게 했다면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단계니까 무력감을 시스템에서 무력감을 느끼면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여기는 이제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건 되게 공감합니다. 진급을 하면 다른 일이야. 근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영역까지 가버려.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본인이 무능력한 지점에 도달을 해서 멈춰버리는 피터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 성과자를 승진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제가 일을 못하는데 왜 승진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직장 내 어떤 균형이 만들어진대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걔가 그 직급에서는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던 애야.
그래서 걔가 안 맞아서 성과가 안 나오던 거였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사람들 인정해. 야, 제가 성과 안 좋았지만 올라가니까 잘하네. 야, 이거 사장이 안목이 좀 있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치가 달라져요. 직무가.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또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연구를 한 게 최고를 올려도 이러고 최저를 올려도 이러면 랜덤으로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이 랜덤은 조직 내에서 어떤 효율성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뭐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랜덤 승진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뭐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라는 게 기존의 승진 시스템과 다른 관점을 줬다.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맹점이 있다. 이게 그죠. 기존의 승진 시스템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너무 좀 맞아요. 근데 이게 게임 같아. 이게 근데 게임같이 말해. 그러니까 진짜 실제 그 안에 인간들은 사람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뭐 깐깐한 놈이 있고 뭐 헐렁이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성과 뭐 집착적인 애는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성격 좋은 좀 순둥순둥한 사람들만 남았을 수도 있고 골고루 있는 게 제일 좋은 이런 건데. 경우 있대요. 일본의 어떤 기업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로 진급시켜줬는데 되게 잘 돌아간다고 회사가. 아, 나도 봤어. 그거 이런 봤어. 게 있다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어쨌든 이런 맞아. 이런 연구를 해서 이그노벨상을 이미 2010년에 받았는데 2022년에 또 받은 겁니다. 이그노벨상을. 성공이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운이 역할을 한다. 요거를 연구했어요. 가상 세계를 만들고 1000명의 개인을 설정합니다. 각 1000명의 에이전트한테 재능과 운을 부여했어요. 운이 좋은 이벤트는 재능이 높은 사람한테 큰 혜택을 주고 운이 나쁜 이벤트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랜덤 이벤트인 운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0년간 1000명의 사람들의 자본과 결과를 봤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 그룹을 봤더니 놀랍게도 가장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 평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운 랜덤 이벤트가 걸리면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운이 좋지 않다면 재능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지금 두 가지 요소인 거예요. 재능을 고르게 분포를 시키고 운을 넣는데 운이 영향을 줘도 재능이 뛰어나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재능이 좀 떨어져도 운 이벤트가 붙으면 얘가 성공을 하고 재능이 좋아도 나쁜 운 이벤트가 붙으면 결국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운이라는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운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항상 어떤 우리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뭘 고려하느냐? 능력을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운을 고려하진 않으니까. 고려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이 배분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핵심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점이 운이 중요하고 재능이나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논문이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일 수 있는 운. 근데 이거를 사회가 너무너무 지나칠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사실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높게 평가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과가 나온 결과만을 놓고 보상을 주는데 그 성과는 운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거에 보상한 보상 절차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 모든 명예와 자원을 전부 과도하게 분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진은 똑같이 그 본인의 연구를 경험합니다. 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고작해서야 이그노벨상밖에 못 받았어. 히트를 못 쳤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조차도 운이 없었구나.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도 네. 배고파. 이그노벨상 받으려고 한 연구가 아닙니다. 근데 운이 나쁘니까 결국 고작해야 이그노벨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그노벨상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망이 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증명해서 거를 본인들이. 직접 또 증명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증명한 팀입니다. 근데 막 되게 운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좀 생각을 나 많이 한 하게 만큼 되잖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들만의 생각.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연구예요, 이런 게.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랜덤으로 했는데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야.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주식 투자 뭐 원숭이가 더 잘한다. 아무나 그냥 막 해. 랜덤으로. 정말 변수는 고민하고 막 분석하고 하는 거 말고 랜덤한 게 더 좋은 성과가 나는 왜냐면 변수를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사실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말하지만 예를 들어 침착맨님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성과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게 과연 우리는 신이 아니야. 다 몰라요.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은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KPI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냥 내가 일을 잘했다라는 포장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진짜 묵묵히 일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걸 포장을 못해서 승진을 못했다. 그런 사람도 랜덤할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가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신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의 마음 이게 우리는 되게 그냥 나이브하게 네. 아니 뭐 올해는 부장 너 해 까비 대리 뭐 누군 주임 뭐 이렇게 해 근데 그게 하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급여가 그냥 먹고 살 만큼 다 주면은 여유 있지 그리고 일도요 적당히 주면은 하하호하지 근데 어떻게 현실은 급여는 엄청 말라 있어요 진급해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일은 어떻게 줘요? 뒤질 때까지 줘 맞아. 그러면 자기는 빡세게 까대기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보상이 안 준다면 떠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게 하하하 이렇게 납득할 수가 나는 있을까? 이것도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뭔가 알고 있을 때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진짜 랜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승진해야 되는 사람이 승진을 못 해요. 누가 봐도 쟤가 도대체 왜 승진하지? 갑자기 승진을 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쟤 누구 친척이야? 쟤가 왜 승진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그 연구가 랜덤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러면은 실제 랜덤인 거랑 랜덤처럼 보이는 거랑 뭔 차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도 회사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불만이 실제로 쌓이잖아요. 불만은 무조건 쌓여. 랜덤이든 아니든. 왜냐면 어차피 랜덤처럼 보이거든. 내가 승진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요. 그러니까 침착맨님은 이거야.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을 못하니까 못 견디고 나간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그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간다는 거지. 그냥 봐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못 견디고 나가요. 자기가 승진해야 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피해잖아. 예를 들어 잘하는 사람이 올라갔어.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올라갔는데 왜 못 올라갔지? 근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잘해. 한 사람이 올라갔어. 그럼 얘도 나가면 안 되잖아. 얘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무게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명확해요? 절대적으로 그 실제로 조회수가 나온 게 그 사람의 100% 성과라는 거 확실합니까? 이거 측정 못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속 근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봐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당연히 부정확하겠죠. 봐봐, 침착맨님 영상이 나왔어. A가 썸네일을 만들었어. 이 영상은 B가 썸네일을 만들었어. A 썸네일을 만든 사람 조회수 100만, B 썸네일 50만. 그럼 이거 A 썸네일 만든 사람 잘한 거 맞죠? 이게 썸네일 때문만입니까? 아니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닌데 개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경향이 실제로 있어요. 경향은 있겠죠. 경향은 우리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요. 그게 개수가 늘어지면은 그게 KPI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나름의 계속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가지고 하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손 놓고 해서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연구 생활 해봤잖아요. 놀랍게도 그 성과조차도 랜덤 요소가 많아요.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을 잘해. 진짜 잘해. 유능해. 근데 이 일을 나를 안 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성원이 구성원한테 너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게 부정확하든 불안한 데이터든. 그리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너는 아니지, 랜덤으로 할게라고 아니지, 하는 아니지. 거는 아닌 거예요. 랜덤이라는 거는 몰라요. 랜덤으로 해놓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구성원들한테 이입이 돼서 그래요. 너무 난 가혹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게 부정확하든 정확하든 뭔가를 그 계속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하는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효과 없으니까 그냥 손 놔는 나는 그런 접근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든 저러든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랜덤으로 한다고? 근데 그 구성원들이 그거 난 과연 받아들일까? 모르면 뭐 행복하겠지만 모르는 와중에 자기가 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막 운명이 바뀌고 이런. 근데 이거 저도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이제 경험담이라서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도 이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야 되는 게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책임이고 책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랜덤으로 승진시키자라는 게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근데 지금의 이 승진 시스템에도 이런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쵸. 여기 지금 여기 채팅이 궤도님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랜덤 승진이 맞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승진 시스템에 결점이 맞아요.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얘기죠.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진짜 운적인 요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거를 너무 통감하고 이러니까 이 연구 결과 되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많아지면은 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설득을 하고 이런 일을 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논의가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진짜 한 100명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뭘 하고 뭘 성과를 냈고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관계도 잘 모르고 진짜 일만 해.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성과를 만들어내. 근데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회사에서. 근데 누군가는 관계만을 중시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서 약간 내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100명 정도만 돼도 몰라요. 회사에서. 나중에 가면은 일만 한 사람은 1년 후에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조차 바빠서 내가 1년간 뭘 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조차도 시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올해 성과 내세요.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 내는 거야. 정확하게 한 일만 딱. 근데 1년 내내 여러 가지 그런 걸 쌓은 사람들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막 보고서를 만들어. 1년간 내가 한 일. 근데 그 일 대부분은 본인이 한 일이 아니야. 회사에서 봤을 때는 휘황찬란한 보고서를 꺼낸 사람이 결국 승진을 합니다. 필요하니까. 왜 모르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일하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쟤 저렇게 열심히 1년 내내 일만 했는데도 저러고 있네.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맞겠다. 이게 저는 보인 거야. 이걸 보면서. 어필만 잘하면 돼. 어필만 잘하면 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 위주로 승진을 시키는 그 시스템에서 어필만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게 보여지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요. 네. 치명적인 맹점.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랜덤 승진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본 거야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보고서도 초라한데 승진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거야. 저런 사람도 승진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너무 포장하는 사람만 승진을 하니까. 궤도님은 큰 조직에 있었고 저는 이제 작은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달라. 그러니까 그치. 규모가 작으면 여기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긴 사각지대가 되게 많이 존재하니까 무력감을 이미 느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느 상황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거예요. 궤도님은 거기서 이제 무력감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랜덤인데. 다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나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고위층에 있을수록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은 무조건 잘하겠네. 말 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 보여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그런 상사, 팀장 이런 사람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누가 잘하는지를 계속 위에다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사는 이 모든 일 내가 한 거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어떤 팀장만 유능한 조직이 있고 조직의 구성원들 누구누가 유능하고 팀장은 조금 모자란 보인 조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팀장만 유능한 조직은 팀장은 주로 포장만 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구글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글은 어떻게 해요?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들으니까 일반적인 기업은 내 성과를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니까 얘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몰라요. 나중에 그것만 보니까 거의. 근데 이제 구글은 되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다? 그럼 구글 문서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노트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부 아카이빙이 돼버려. 그러면은 활동 자체가 전부 성과로 모입니다. 물론 그것도 또 포장할 수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하면 활동 자체가 없어. 안 남아. 왜냐면은 별다른 회의록이나 어떤 성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아카이브 상에서 활동이 전부 기록이 되니까. 어떻게 무섭긴 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서버에 남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보면 그냥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대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에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누가 그리고 뭔가 딱 총대를 매는 것도 다 남는 거고 총대 맬 때 가서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다 남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일을 했나 노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진 않잖아. 그럼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막 군대 같은 데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좀 약간 예를 들어 뭐 선임이 물통을 들어요. 그러면 한 명만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다
왜냐면 다 보니까 보여주려고 다 막 일어 쓰는데 맞아. 쓸데없는 에너지가 생길 수도 그쵸.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소모가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맹점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눈치 보이잖아. 다 막 17개씩 참여하고 하는데. 근데 성향상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 해도 아카이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이미 되게 힘든 일이긴 하다. 이미 기존의 시스템은 그것조차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회의했던 내용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명확하게 그냥 나와버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척만 했다? 아무것도 구체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거는 사실 0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척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께 아카이빙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티가 난다. 근데 그만큼 너무 치열하니까 스트레스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우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는 거겠죠. 기업들이 제일 먼저 개선하고 싶은 게 그런 걸 텐데. 저도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나니까 괜히 또 하소연을 많이 했네요.